반갑습니다. 오너클랜 신다정 강사입니다. 저번에 이미지 호스팅 강의 이어서 설 연휴 강의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명절 처음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메일로도 자료 보내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사장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서 내용 준비해 보았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메일을 하나 보내드렸을 겁니다. 아마 받아보셨을 거고, 제가 카톡 공지사항에도 띄워드렸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신 분들은 해당 메일 열으셔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엑셀 창 띄워주시면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첫 화면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3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회사 요약, 택배 회사 자세히, 그리고 오픈마켓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장님들이 주로 보시게 되실 시트는 이 첫 번째 시트와 세 번째 시트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송사, 택배사의 그 집화 마감일과 반품 회수 등 이런 마감일들을 배송사별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8일에서 19일 안으로 집화가 다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집화가 마감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주문을 넣어도 공급사가 택배사에 상품을 보내겠다고 해도 택배사에서 더 이상 상품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배송 마감일은 이제 집화를 18일까지 받고 이 상품들에 대해서 20일까지는 배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절이 24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일쯤 마감이 되고 집화 재개일은 대부분 25일로, 전부 25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일주일 기간 정도가 상품이 제대로 가거나 반품 회수도 25일 날부터 반품 접수가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이런 상황들을 미리 숙지해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는 명절이 되면은 설 선물이나 이런 물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미리미리 물량 조절을 위해서 좀 일찍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에는 기사님들도 택배사도 휴무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안 그래도 오늘 사장님 한 분이 여쭤보셨더라고요. 반품이 25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이런 반품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 문제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오픈마켓 시트에 가셔서 보시면 저희가 페널티 예외 기간, 그리고 고객센터 휴무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 자료의 근거는 저희가 옆에 보시면 비골안에 공지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지 클릭하시면 마켓에서 띄워놓은 링크, 공지사항 링크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내용 읽어봐 주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반품일까지는 공지를 안 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반품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각 마켓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이 택배회사 요약 시트에서도 비고란에 공지 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택배사의
설 특수기간 한진택배 예약 서비스 중지 안내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공지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 택배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지사항을 띄우지 않은 건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신데 이제 좀 화면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품 회수 접수는 이미 대부분의 택배사에서 중단이 되었고 로젠 택배만 아직 마감일이 남아 있으니까 반품 미루시던 분 계시면은 화요일까지는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택배 회사 자세히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위탁 판매 하시면은 크게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계약 택배, 그러니까 사장님과 계약된 택배사가 있는 경우에는 마감일이 1월 18일까지로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뭐 직접 편의점 택배를 붙이시거나 우체국에서 창구로 방문 접수를 하시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개별적으로 택배 붙이시거나 업체 이용하시는 분들도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두었고요. 마찬가지로 옆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해당 공지사항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마켓 시트를 잠시 더 보자면 페널티 예외 기간이라 하면 우리가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공휴일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명절인 날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배송이 지연되셔도 따로 페널티를 받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꼭 설날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들은 모두 그렇게 되는데 다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집합 마감일이 18일인 곳들도 있고요. 19일인 곳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택배 마감일을 고려를 해서 마켓에서 대부분 19일부터는 배송이 지연되어도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공지사항을 띄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옥션, 지마켓, 티몬,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문건이 17일 날 들어왔고 사장님이 배송 예상일을 이틀로 잡아두었는데 공급사가 19일까지도 출고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출고를 안 해서 22일 택배사 이제 집합 마감이 웬만하면 다 되었죠. 그래서 20일 날 당연히 택배가 안 갈 것이고 설 마지막 날인 24일까지도 상품이 고객님께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 주문건 19일까지 배송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배송되지 않는 날짜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19일, 20일, 25일 이렇게 3일, 3영업일은 예외 기간이 되시고요. 다만 티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따로 뭐 며칠 이내 출고를 하겠다라고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직 티몬 마켓에 대해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티몬은 우리가 배송을 이틀 이내에 하겠다라고 해도 뭐 쿠팡이나 다른 마켓처럼 17일 날 주문이 들어왔으면 18일 하루, 19일 이틀 이렇게 이틀로 잡아지는데 티몬은 17일 날 주문이 들어왔으면 배송 일자는 당일까지 포함이 돼서 17일 하루, 18일 이틀 해서 다음 날까지는 출고가 되어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9일 오후 12시부터 페널티 예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18일 오전에 받았던 상품들은 19일까지는 출고가 되어야 페널티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위메프는 아직 공지사항이 뜨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추석 때도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어, 공지사항이 좀 늦게 뜨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19일, 20일, 25일 이 내용과 동일하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지사항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쿠팡은 휴무일 직접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무일 직접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조금 정책이 달라요. 어, 설 연휴인 23일, 24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마켓들처럼 뭐 18일부터 또는 19일부터 페널티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면은 사장님이 직접 마켓에 들어가셔서 배송 달력에다가 19일, 20일 휴무일로 지정해 주시면 해당 기간 동안은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한 번씩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보시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고객센터 휴무일도 빨간 날 23일이면은 월요일, 월요일, 아이고, 여기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수요일까지는 고객센터도 휴무일로 되어 있고요. 아마 24일 화요일까지 휴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가 공휴일인 24일까지 고객센터 휴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번가랑 쿠팡만 연휴 기간 동안 고객센터 휴무일이 없는데 책팀 상담에 한해서입니다. 뭐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내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엑셀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사실 고객님들도 연휴 기간 동안은 택배가 도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관례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께서는 굳이 뭐 설 연휴 배송 공지 사항을 띄우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나는 고객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제작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당 기간 동안은 택배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리시든 올리시지 않든 페널티 예외 기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공지사항을 올린다고 해서 페널티가 부여가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지사항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저번에 했던 이미지 호스팅 시간에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제작하실 수 있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안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서 템플릿 받아서 제작을 해볼 거고요. 템플릿 쪽으로 클릭하셔서 템플릿 검색에 저는 설 배송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지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왕관 모양 있는 것들은 유료 콘텐츠니까 유료가 아닌 무료 템플릿을 클릭해서 사용하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템플릿이 떴는데요. 아마도 작년에 제작된 템플릿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는 일부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일, 일요일인 15일부터 이날도 16일,
17일 이런 식으로 쭉쭉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시간까지는 적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1월 목요일이면 1월 19일 주문 마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희는 당일 배송은 거의 안 쓰시기 때문에 1월 17일 주문건까지는 순차 출고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이후 주문건은 25일부터 순차 배송됩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다 편집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워서 사장님들이 직접 나중에 편집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이 파일은 항상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미지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에 이미지 호스팅 시간에 11번가 호스팅 클라우드 이용해서 HTML 제작하시는 방법 배우셨고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공지사항을 올려주셔도 되시고 나는 이미지째로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 제작하는 화면에서 이 이미지 그대로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HTML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가 보내드린 메일 내용인데요. 여기에 사장님들이 직접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마켓별로 공지사항 제작하는 방법, 공지사항 띄우는 방법들에 대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일부 내용들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 몇몇 개는 짚어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옥션 G마켓 공지사항 제작법은 ESM 페이지로 오시면 상품 등록 변경 메뉴에서 판매 상품 일괄 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옵션과 G마켓을 따로따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판매자 아이디 여러 개이시면 그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는 한 개라서 한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노출 상태는 당연히 노출로 해두어야겠죠. 그리고 노출 기간은 웬만하면 넉넉히 18일부터 순차 출고되는 날짜인 25일까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공지사항들이 에디터 작성이 있고 HTML 작성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이미지를 ESM은 기능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 첨부하기가 안 되네요. 그러시면은 이제 11번가에서 HTML로 변환하셔서 변환된 HTML을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셔야겠죠. 예로 보여드리자면 요거 이제 저번에 강의 때 사용했던 HTML이지만 이 HTML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등록하기 눌러주시면 해당 기간 동안에 이미지 클라우드에 만들어 놓았던 이 이미지가 공지사항으로 뜨시게 되실 거예요. G마켓은 따로 HTML을 입력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마켓이고 무조건 텍스트로만 입력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지사항은 설 연휴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내용은 1월 17일까지 1월 17일 주문건부터 주문건은 순차 발송되며
설 연휴 또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 주문권은 1월 25일부터 순차 발송됩니다. 요렇게 그래도 공지 내용을 띄우기에는 충분한 텍스트 양을 주고 있어요. 97바이트. 그래서 내용을 담으실 수 있고 여기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 날짜를 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띄워놔 주시고 25일 지나시면은 그때부터 미노출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 이 작업 다 하시고 등록하기 누르셔야 해당 마켓에 업로드가 되시는 점 혹시 까먹으실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지사항 올리는 거 외에 직접 휴무일을 지정하실 수 있는 방법도 내용을 담아두었어요. 보시면 CJ랑 한진, 롯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택배사 중에서 물량을 많이 차지하는 택배사인데 오픈마켓들은 주로 19일부터 페널티 예외 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사실 집파 마감일이라서 이 날짜만 페널티 미부과 기간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요. 나는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대로 주문 관리에서 발송 처리 현황 메뉴이네요. 주문 관리에서 발송 처리 현황 쪽으로 오셔서 휴무일 지정 이 부분이죠. 옥션이랑 지마켓 각각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 18일만 이렇게 하루 더 추가를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면 우리가 휴무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 배송 지연이 돼도 페널티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인터파크는 상품 관리에서 상품 조회 수정해 보시면 특이사항 메뉴로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HTML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으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로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가인데요. 11번가도 인터파크랑 동일하게 상품 조회 수정, 상품 관리에서 상품 조회 수정 쪽으로 오셔서 판매자 공지 등록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제작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구분은 그냥 상품 정보로 해주셔도 됩니다. 전체 상품에 대해서 하실 거고 날짜 동일하게 꼭 이 날짜로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나도 공지를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날짜 좀 넉넉하게 잡으셔도 되시고요. HTML로 붙여 넣으셔도 되고 편집기 이용하신다면 HTML을 붙여놔서 이렇게 알아서 들어갔네요. 편집기 이용하신다면은 이미지 등록으로 내 컴퓨터에서 찾아서 넣어주셔도 되시겠죠. 그래서 적용 눌러주시면 해당 기간 동안에 공지사항 업로드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냥 직접 보시면은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어요. 11번가도 상품 조회 수정 쪽에 오셔서 배송 지연 공지 등록 하면은 휴무일 저희가 지정할 수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은 당연히 페널티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사장님들이 뭐 여름이나 겨울에 휴가 일정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휴무일 지정하셔서 잠깐 업무는 내려놓으시고 휴가 즐기실 수 있게끔 설정해 두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동일하게 상품 관리 메뉴에서 공지사항 관리 메뉴를 들어오시면
이 화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 눌러주시고요. 중요 공지사항으로 설정해 주셔도 되시고 분류는 배송 지연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죠. 설 연휴 택배 안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저는 HTML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HTML로 그냥 다 붙여넣는 편입니다. HTML로 붙여넣고 미리 보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시 위치는 전체 상품 대상으로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해주시면 되시고 웬만하면 팝업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저희가 다팔자에 제가 그때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팔자에서 뭐 상단 HTML, 하단 HTML 넣을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하단은 안 들어가고 상단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우리가 원래 쓰던 배송 방법, 뭐 출고지와 반품지가 다르니 반품시 문의 주셔라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지사항을 만들어 두었고요. 팝업 사용하셔서 창 새로 띄우셔서 이곳에는 설 연휴 공지사항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수월하시겠죠. 다른 마켓들은 다팔자로 공지사항을 띄우고 마켓에서 설 연휴 공지사항을 또 따로 띄워도 두 개가 다 뜨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체계는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팝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시 기간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공지사항 등록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 배율이 커서 공지사항이 좀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내 공지사항이 너무 큰 것 같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배율을 제가 1080으로 만들었었네요. 좀 크게 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0에 800이나 나는 800에 800도 좀 큰 것 같다 하면은 500에 500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픽셀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이미지 크기가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공지사항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이 이제 좀 특이한데요. 여기는 페널티 미부과 기간이 따로 없죠. 설 연휴만 있고. 쿠팡을 잠깐 들어가 보면 인증을 좀 해야 돼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쿠팡 윙에 들어가시면 이건 이제 업데이트 되기 전 이미지라서 구성은 다른데 사장님들 쿠팡 윙 접속하시는 그 화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팡 윙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사장님 성함 쓰여 계실 거예요. 그 성함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새로 뜨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배송 달력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뉴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달력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21일, 22일, 23일, 24일까지 빨간 날로 지정을 해 두었고요. 사장님들께서는 19일, 20일만 클릭하셔서 휴무일로 지정하겠다라고 명령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ESM에서 했던 이 휴무일 지정하고 동일한 방법이라고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쿠팡 이런 식으로 제작 가능하시고 티몬은 로그인 하시면은 옆에 계속 떠다니는 이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휴무일 공지 등록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화면과 비슷한 화면 뜨실 거고 공지 노출 원하는 날짜만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위맵프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으셔서 제가 위맵프를 따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맵프
대부분 공지사항들은 상품이나 상품 관리 메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메프도 상품 메뉴에서 상품 공지 관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이 부분 말고 여기서 더 내려서 상품 공지 등록 수정 쪽에 오셔야 공지사항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지사항을 하나 제작하고 나면은, 등록하시고 나면은, 그때 이 검색 결과에 뭐 한 건 이렇게 뜨면서 해당 건 클릭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이고요. 제목은 동일하게 사장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설 연휴 택배 사 공지 이런 식으로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구분은 그냥 판매자별 공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상품을 나눠서 특정 카테고리와 상품에만 공지할 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별 공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공지 내용은 마찬가지로 보통 이 괄호 표시가 HTML 입력할 수 있는 코드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HTML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첨부되실 거고요. 노출 기간은 마찬가지로 18일에서 25일 정도까지로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내용 등록하시고 등록된 내용 선택하셔서 노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롯데온. 롯데온도 상품 관리 메뉴에서 판매자 공지 관리 쪽 들어오시면 공지 등록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이제 HTML보다는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편리하신데, 이거는 뭐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공지 등록 관리 페이지로 오시면 신규 공지 등록이라고 해서 이런 창이 뜨실 겁니다. 이 창이 뜨시면 여기서 거래처 클릭을 하셔서, 거래처라고 하면 판매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사장님 마켓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마켓마다 주 마켓이 있고 뭐 판매 건수나 매출액이 달성이 되면은 마켓을 추가로 더 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켓을 선택해 준다고 보시면 되시고, 거래처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사장님 마켓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제작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스토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스토어도 여기는 상품 조회 수정으로 오셔서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조회 수정으로 오셔서 뭐 아무 건이나 한 건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상품 정보 일괄 변경 누르시면 공지사항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공지사항 관리 쪽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만들어 둔 게 몇 개 있는데, 사장님들은 새 공지사항 추가 누르셔서 제목 입력해 주시고요. 이미지 첨부 가능하고요. 이미지 첨부도 가능하시고, 여기는 HTML 기능이 제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어, 모든 마켓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시면 되시고, 전시 기간은 당연히 18일부터 25일, 그리고 모든 상품의 노출을 설정하겠다라고 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건만 클릭을 한 거는 그냥 이 공지사항 관리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클릭을 한 거고요. 여기서 제작하시고 나면은 모든 상품에 노출이 되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걸 체크하지 않으신다면 이 상품 한 건에 대해서만 노출이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잊지 말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톡스토어까지 공지사항 등록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음, 공지사항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품의 판매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상품을 어떻게 등록할지, 그리고 주문권 처리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팔자에서 공지사항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 혹시 이미지 호스팅 강의 들으셨을까요? 이미지 호스팅 강의 들어보시면 다팔자에서 HTML로 공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강의 다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강의도 제가 웬만하면은 오늘 안으로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 마진이랑 수수료값 입력하시고 제작하신 설 공지사항을 상단에 상단 문구 쪽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고, 배송 공지사항은 하단 쪽으로 붙여 넣어주시면은 상단에는 상세 페이지 위에 배송 공지사항이 뜰 테고,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설 연휴나 이런 공지사항이 뜨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셔서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팔자에서 배송 공지사항과 설 연휴 공지사항을 다 처리를 하셨다면은 굳이 마켓에서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근데 다만 여기는 공지사항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이 지나도 우리가 공지사항을 내릴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제작을 원하시면은 다팔자보다는 마켓에서 직접 요 과정들을 거쳐서 등록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다팔자 마켓들 중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배송 공지사항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켓에 다팔자로 이미 상품을 업로드를 했고, 그 업로드한 상품들의 설 연휴 공지사항 말고 이미지 호스팅 때 했던 반품하시는 방법 이런 공지사항들 말씀이시죠? 어, 사실 다팔자 통해서 추가로 공지사항을 업로드 하시는 방법은 없으시고요. 하시려면 마켓에서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공지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는지를 지정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공지사항을 등록하시려면 보통 제공되는 기능들은 좀 공지사항을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마켓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별로 할 건지 특정 상품별로 공지를 띄울 건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톡스토어 같은 경우만 보셔도 설정할 수 있는 게 기간이랑 노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등록되지 않은 상품들만 따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고요. 하신다면은 우리가 다팔자로 상단 문구, 하단 문구 이미 입력했지만 그냥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다 전체 공지해준다고 생각하시고, 마켓에서 공지사항, 배송 공지사항을 전 상품 대상으로 띄워주시는 방법도 있으시죠. 그러면은
공지사항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공지가 띄워질 테고, 다팔자 통해서 공지를 해놓은 상품들은 공지가 두 번 띄워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품을 순환하다 보면은 옛날에 올렸던 상품들은 순차적으로 좀 삭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마켓이 몇 개 안 되신다면은 해보셔도 되지만 이미 마켓이 많으시고 공지사항 없이 등록된 상품이 많으시다면 새로 추가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품 순환하면서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럼 처음부터 등록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쿠팡은 이미지로 전 상품 맞습니다. 쿠팡은 마켓 자체에서 공지사항을 제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쿠팡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처럼 뭐 배송 공지사항이 뜬다거나 이러는 판매자나 상품이 없어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는 휴무일 등록 정도이고요. 하려면은 다팔자에서 제공해 주는 이 상세 페이지 상단이나 하단, 제가 공지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상세 페이지처럼 이미지로 공지를 추가하는 기능인 거거든요. 정확히 공지사항이라는 마켓 기능을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쿠팡은 다팔자 통해서만 공지사항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굉장히 꼼꼼하신 이시군요. 이런 거를 찾아내시다니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공지사항 설 연휴 배송 안내 두 가지 만들어 등록하려 하는데 하나의 공지사항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공지사항에 HTML을 이어서 올리면 이미지가 두 가지 들어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HTML을 하실 때 제가 이게 첫 번째 배송 공지사항을 붙여넣고 엔터 한 다음에 설 연휴 공지사항을 또 붙여 넣으면 요 두 가지가 한 번에 저는 이제 똑같은 공지사항을 써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다른 공지사항을 쓰시면은 하나는 배송, 하나는 설 연휴 이렇게 작업이 되시겠죠? 근데 이게 코드 언어이다 보니까 제가 엔터를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띄어쓰기가 되지는 않아요. 줄바꿈이 되지는 않아요. 줄바꿈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라 예전에 저희 팀장님이 진행해 주신 공지사항 등록 HTML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어,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네, 엔터 굳이 필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요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괄호하고 BR 괄호 닫기 하면은 엔터 처리가 된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앞에 똑같이 센터를 넣으면 둘 다 가운데로 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팝업으로 되어 있는 공지사항이 아닌 이상 센터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HTML 앞에 센터를 넣어주는데 가운데로 안 보이고 왼쪽으로 정렬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사장님 그 HTML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센터로 넣으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끝나고 강의 끝나고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도 있으니까 채팅방에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동안 어차피 택배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들 스타일에 따라서는 연휴가 시작되는 이 날짜, 저희 주말에는 저는 주문을 넣지는 않거든요. 금요일까지 주문 처리를 하고 월요일에 주말 주문 건들을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24일까지는 그냥 편하게 연휴 즐기시다가 25일 날
한 번에 주문 처리를 하셔도 되시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날짜마다 매일매일 주문 처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주문 처리를 하게 되시면 25일 날 해당 기간 동안에 주문건이 몰리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사도 그렇고 택배사도 그렇고 25일부터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발송을 할 거예요. 18일 날 들어온 주문건부터 차근차근 발송을 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밀렸을 테니까 25일 날 주문을 넣으면 고객님께 조금 더 늦게 전달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평일 기간 동안은 택배 주문 처리 작업을 하시고 요 연휴 기간은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휴 동안 주문건이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고객님들도 이제 본인들 시간 보내시느라 바쁘고 연휴라서 택배가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설이 지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용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품이 잘 팔리는 기간은 연휴보다는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쓸만한, 아이들이 쓸만한 상품들 한번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상품 올려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안 되세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50분까지 제가 기다려보고 없으시면은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를 20일, 21일. 제가 이미지 호스팅 강의하고 나서 보니까 요 템플릿 안 쓰고 직접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만의 체계를 구축하시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셔서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팀장님 교육제 ESM 호스팅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이미지 링크 5개 만들어서 모든 상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 연휴 이미지 만들어서 적용했는데 다른 마켓들은 이미지 등록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쿠팡과 톡스토어는 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공지사항은 쿠팡은 아예 기능이 없습니다. 공지사항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래서 HTML을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판매자들이 쿠팡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 동안 공지사항을 띄우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빨간 날이라서 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은 휴무일만 잘 지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톡스토어는 HTML이 안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톡스토어가 HTML 기능이 제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링크 넣는 기능까지는 있는데 뭐 따로 HTML이나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시고 이미지 업로드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사장님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두셨던 그 이미지 있으실 테니까 그 이미지 HTML 말고 그냥 파일로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에 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수량 제한이 있는지 이거는 수량 제한보다는 마켓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ESM도 이미지 호스팅 기능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11번가를 썼던 이유는 이제
G마켓 옥션보다는 11번가를 먼저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셨고, 그냥 제 기준이기는 하지만 11번가가 조금 더 용이해서, 이용하시기에 용이해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ESM도 호스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분 되어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혹시나 더 추가로 궁금하셨던 부분이 생각이 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길게 쓰시다가 제가 갑자기 종료를 하겠습니다 해서 마침 쓰시던 걸 다 못 올리신 분께는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공유요? 자료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메일 보시는 걸로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편집을 해서 바로 어,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원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